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과 충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가 실제 측정 없이 기록부를 쓰거나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숨이 막히는데 정작 공장의 굴뚝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고 자치단체들도 부실하게 감독해왔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연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방독면을 공급한다,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 하면서 정작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소홀히 해온 것입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오염원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이 더 긴장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대전 방문 준비의 해가 아니냐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아직 운영도 못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대전 방문의 해 홍보 안내조차 없습니다. 최근 대전의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은행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객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1인 미디어인 유튜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소통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교사 유튜버들도 느는 추세지만 영리활동과 겸직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는 4월 셋째 주에도 매매가는 0.06%, 전세가는 0.54% 하락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하루 동안 정족도 등 태안연안 해상 일대에서 낚시 영업 불시 검문 검색을 벌여 8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 어선업자 안전운항 의무 위반 4건을 비롯해 낚시 어선 승객 선내 음주 행위 3건 등 총 8건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아산의 한 여관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6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아산시 온천동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8살 B양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여관으로 유인해 1시간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 충청권에서 한밭대와 호서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이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대전 방문 준비의 해가 아니냐 이런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당초 지난달부터 운영하려던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아직까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운영업체 선정 절차 진행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행하기로 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시동도 못 건 겁니다. 기존 테마형 노선과 달리 권역별 순환형 시티버스 노선 운영업체는 한정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전시가 해당 여행사의 차량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결격 사유가 생긴 겁니다. 네. 대전시는 재공고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중에는 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야말로 이 한 도시를 제대로 구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광 상품인데 이게 아직까지 운영도 못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일부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대전 방문에 해 홍보 안내조차 없어서 시와 자치구 사이의 엇박자도 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곳곳에 근대 건축물 탐방로를 개설하고 매주 토요일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가동에 본격 나섰는데요. 하지만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대전 방문회의 홍보 내용이 아예 없거나 찾기 힘듭니다. 대전 방문회의 성공을 위해 시와 자치구,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까지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정작 기본이 돼야 할 시와 자치구는 아직 서로 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역시 순천 방문의 해를 선언한 순천시는 서울 청계천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국을 돌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는 등 석 달 만에 관광객 130만 명이 찾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대전광역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인데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최근 대전에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은행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세를 넓히고 있어서 이 지역 금융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대구은행이 대전에 첫 지점을 내고 이달 말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대전 지역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인데요. 네. 이보다 먼저 대전에 진출한 전북은행은 대전과 세종에 점포를 8개로 늘렸고 부산은행도 영업부 한 곳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은행까지 들어서면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향토은행 점포는 대전과 세종에 모두 10곳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 대전의 기존 금융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존 금융권은 이 같은 외지은행이 규모나 지역 네트워크가 부족해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한정된 시장을 두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은데요.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은행별로 장단점을 따져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향토은행이 없는 대전이 외지은행의 격전장이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전에서 거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감시의 눈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플러스 효과는 최대화하고 마이너스 효과는 최소화하는 지역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1인 미디어인 유튜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 유튜버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교사 유튜버라는 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는 물론 랩이나 일상생활 모습까지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임용고시 강의를 하거나 선생님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겪는 일들에 대해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구독자가 7,000명에 달합니다. 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런 교사 유튜버들은 1,000명가량인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80명이 넘습니다. 예. 일부 교사 유튜버들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데 이처럼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일부에선 교사들의 겸직을 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데요. 여기에 일부 교사들이 얻게 되는 광고 수익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논쟁의 이면에는 결국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새로운 소통 혹은 개인의 자유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나서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이 유튜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진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교사 유튜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차량 화재 한 건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산시 음암면의 한 도로에 있던 37살 이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 씨가 차량 바깥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전체가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산불 피해가 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관광경기 회복을 위해 10일부터 시행한 강릉선 KTX 운임 30% 할인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서천의 주요 관광시설도 입장료 할인을 겸한 다양한 유치활동을 펴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서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산모시관 입장료가 최대 50% 할인됩니다. 대전 충남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대전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성구 보건소는 모바일을 통해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질환자와 약물 복용자를 제외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요인 5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에 확정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확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보존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맹지연 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대안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 샵 2309 문자로도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맹지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이고 왜 공원 일몰제가 확정된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1999년도에 헌재에서요. 네. 그 성남의 아주 강남 밑에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그 성남시의 그 대지를 평지죠.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서 네. 조성하지도 않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기인하는데요. 예. 그때 헌재에서는 임야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용도로 산은 산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네. 이 도시공원도 다른 학교나 도로처럼 도시계획 시설로 같이 묶이는 바람에 오늘날 공원 일몰제도 같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공원 일몰제가 확정된 게 그럼 지난 2000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정식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4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정식 공원으로 됐군요. 근데 대부분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대부분의 기성시가지에 있는 공원들은 제대로 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예, 대전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역에서 요즘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 예. 문제는 이제 내년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이룰 수 있는 전국 공원의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네. 504제곱킬로미터고 이거는 현재 전국에서 이용하시는 공원 중에 절반이 넘는 53%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공원의 절반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특히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원에서 폐지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우시고요. 예. 그나마 조성된 둘레길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토지주가 또 그 공원을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자유로운 입장이 허용되었지만 네. 이제 남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작동됩니다. 예. 거기에 이젠 공장도 들어설 수도 있다. 일부 토지의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주택도 4층 이하의 주택도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 소유주들이 이젠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상가나 아파트 개발 또 뭐 공장까지 이렇게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 이하의 주택이나 공장이 들어서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지 같은 경우가 특히 아파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아, 아파트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대지일 경우에는. 예. 예. 이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원을 보존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게 또 문제인데요.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 일몰제 관련 재원 마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가장 아쉬운 것이 정부의 대응인데요. 예. 정부는 2019년 예산을 79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액수는 지자체에서 아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우선관리 지역의 약 한 사유지의 30% 되는데요. 그 예. 지역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의 50%를 그것도 5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세웠고 예. 그러자 지자체에서는 아니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 지방채 어떻게 발행하냐 해서 신청을 안 해서 사실 79억에 불과하게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가급적이면은 재원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예. 정책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30% 아파트 개발하고 70%의 임야를, 기부 체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예. 주민들의 반대하와 티켓 시기 논란 때문에 전국이 지금 난리입니다. 예, 대전뿐 아니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전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확정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공원일몰제의 처음부터 끝을 봤을 때 문제의 한 80% 이상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예. 일단 관련된 법 제도가 거의 미비한 상태이고요. 특히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의 지자체가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72%나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28%나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그 재원이 없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43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 떠넘긴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43조 정도가 소요가 될 거로 보시는군요. 예, 사유지 매입 비용입니다. 예. 사실 이젠 공원 조성이 지자체 사무라고는 하지만 이 일몰제가 시행되는 공원을 모두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재원이 충분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자립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도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원이 안정도가 높은 예. 곳이 서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지자체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요. 다른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계획 시설들처럼 철도라든지 국고에서 약 70%, 80%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내놔야 된다. 거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 돈도 중앙정부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자치단체도 자치단체 나름 또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서울시는 이미 2002년부터 기금을 마련하는 등 예산을 준비해서 1조 넘는 돈을 만들었고, 부산시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는 등 모범적인 자치단체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방채를 1조 2천억 원을 발행했지만 그 이외에도 그 현금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도심에 아파트 건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걸로 미집행 도시를 매입하는, 우선 아주 과도한 침해가 있는 지역을 우선 매입하는 자금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예. 수원시는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 예. 부분은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재정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 이 밖에도 뭐 인천시라든지 성남시, 부산시,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지자체들이 있군요. 근데 또 그렇습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사실 그 전임자들이 폭탄을 계속 뒤로 돌려온 그런 격이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예. 이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는 뭐 찬반 논란을 넘어서 공원을 지키고 또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이런 대안이 이젠 나와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네. 우선 사실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예. 그렇지만 사유재산권을 아예 침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원만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렇죠.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이런 것들도 다 사유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 다 이런 분들의 희생하에 토지의 공적 이용이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야 하지만 적어도 저희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약 사유지의 30%에 해당하는 데에 매입 비용은 14조거든요. 예. 그 14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중앙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한 20년 나누어서 빚을 갚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한다고 해도 연 5,600억 원이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앙정부도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서 이게 도시공원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지로 보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런 네. 정부의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시민의 대중의 복리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도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토지 소유들이 참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동감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토지를 사들이는 것 말고 뭐 임대료나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가 도입한 임차공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완전히 실효성이 없어요. 거의 네. 사는 비용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맞먹기 때문에 그럴 네. 돈 있으면은 한 평이라도 더 산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예. 사용료를 내느니 아예 사들이는 게 낫다. 네, 지금 예.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표현대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또 내년에 가면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 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 지금 1년밖에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고를 지원하는 법,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원금을
지역 50에서 80%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속세라든지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다양한 보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공원 일몰을 유예해야 합니다. 한 3년 정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운동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국고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들을 낼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맹지연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여전히 싱싱 이란 제목으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정부 세종청사와 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여전히 운영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건설업계 희망이 안 보인다란 타이틀로 대부분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불발 위기에 처하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참여 한계, 도시개발사업 기근 등 건설 경기 침체 속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직장인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란 제목으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워라밸 등 변화의 바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책이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축구특별시 부활 희망의 축구 쏜다. 6월 8일 오후 6시부터 이치대전 국제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